사설을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사안을 바라보는 포인트를 사설별로 다 이렇게 핵심적으로 짚는 부분이 조금이 다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가령 조선일보 사설은 뭐라고 했느냐. 어떤 방식으로든 법무부 관여는 사실인 것 같다. 비리를 단죄해야 할 검찰이 비리 가담자들에게 이익을 주는 결정을 한 배경을 규명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조선일보는 사설을 2개나 썼습니다. 예. 또 하나는 뭐냐. 권력 앞에 검찰권 포기, 용기 있는 검사가 단 한 명도 없었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부당한 지시를 받고도 순응하는 검사들만 남았다면 그런 검찰은 없어져도 아쉬울 게 없다. 이야, 저는 이 말이 뼈 때리더라고요. 지금 검찰청 폐지법이 통과가 됐잖아요. 그 내년 가을이면 이제 완전히 없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검찰 너희들이 이러니까 없어져도 누가 아쉬워하겠니? 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검사들이 이 대목을 보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네. 조선일보 사설에서 아까 우리 김 선배가 소개해 주신 것 외에도 전 이런 대목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로 형량은 물론 추징금 역시 늘어날 가능성이 사라졌다. 대장동 일당이 1심 형량을 최대한 줄이고 복역 후 호의호식할 수 있는 길을 검찰이 열어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동산 폭리 특혜에 이어 사법 특혜까지 준 것이다. 이게 전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감정선에서는 야 정말 이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그동안 그전에 그 정말 자본금 5천만 원도 막 7천억 이런 정말 무슨 뭐 10,000배짜리 그야말로 5,000배 10,000배짜리의 그런 특혜를 줬다는 거에 국민들이 막 가슴이 복장이 터졌는데 염장이 정말 터졌는데 사법 특혜까지 말씀드린 김만배 씨 같은 경우는 하루만 감옥 껌빵 생활하고 나면 2억 3억씩이 툭툭툭툭 주머니에 들어오는 이런 특혜를. 아니 교도소에서 독서만 열심히 하고 있는데 1년에 1,000억씩 생긴다면 그거 안 가겠어요? 나는 간다. 나는 정말 간다. 나는 정말 그냥 당장 간다. 당장.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들은 어깨가 빠지도록 던지고 팔이 빠지도록 휘둘러서도 정말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잘해야 네. 1년에 한 1,000억 그런 선수가 되는 거예요. 네. 1년에 1,000억 선수 되는 게 정말 1년에 1,000억이면 쇼헤이. 그러니까요. 네. 오타니가 1년에 1,000억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세계 모든 스포츠를 통틀어 가장 비싼 오타니 쇼헤이가 치고 던지고 다 그 사람이 1년에 1,000억이에요. 근데 이거를 지금 김만배는 네. 감옥에 앉아서 네. 때가 되면 건강 관리하고 책 읽고 자 운동하세요. 그럼 나가서 운동하고 공짜밥 먹고 국립 호텔에서 네. 그러면서 하루에 2억 3억씩 툭툭 들어와서 만약에 중간에 또 이게 형량이 줄거나 만약에 사면 복권이 되거나 그러면 정말 1년에 1,000억이 뭐예요? 한 이를테면 2,000억짜리의 감옥 생활을 한다. 오타니 쇼헤이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받을 수도 있다. 말이 됩니까? 감옥 나오면은 개인 전용 제트 전용기 하나 하고 초호화 요트도 하나 사고 세계 유람하면 되겠네.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다른 것도 아니고 이번 항소 포기라고 하는 그 잘못된 선택 하나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폐해를 준다는 거를 이거는 정말 뭐 제3, 제4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동아일보 사설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항소 포기 아닌 자제라고? 그런데 왜 하필 대장동 사건부터인가라는 제목인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의 기계적 항소로 인한 폐해가 꾸준히 지적되어 온 만큼 항소 자제는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취지로 2달 전 국무회의에서 항소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하지만 그 첫 사례가 왜 하필 대장동 사건인가? 이렇게 예민한 사건을 처리하는데 통상의 항소 관례와 원칙을 벗어나면 두고두고 논란의 불씨가 될 수밖에 없다. 이해하기도 납득하기도 어려운 결정이다. 중앙일보 사설은 이게 바로 수사사법 시스템의 파괴 행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일보 사설은 이렇게 끝맺음이 됩니다. 결국 모든 것은 이 대통령의 방탄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시나리오가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시나리오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 예. 아까 장 실장이 처음에 얘기했던 그거죠. 빌드업. 빌드업입니다. 뭐를 위한 빌드업이냐. 라는 의심을 아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정말 나중에 결국은 정치검찰이 왜곡서 해소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한꺼번에 털어내서 그야말로 자 지금부터 임기가 끝나시든 안 끝나시든 우리 이재명 대통령 각하의 수사와 재판, 사법 리스크는 이제 없어졌습니다.
선언하기 위한 시나리오가 빌드업이 착착 진행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중앙일보 사설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조성을 몇 달 한 다음에 그다음에 더 이상 견디지 못한 검찰이 모든 이재명 관련 재판에 대해서 공소를 일괄적으로 취하해 버리는 것. 근데 그게 법률을 안 만들면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2심이 진행 중일 때는 1심 때는 공소 취하는 것도 무리하지만 어쩔게 될 수 있어도 1심에서 한번 판결이 나오고 하기가 어려우니 예, 1심을 지나면 그거 하기 어려워. 맞아. 그렇게 돼 있어. 그거를 그래서 뭐 항소도 포기시키고 법 한두 군데는 지금 뭐 배임점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 공직선거법상 그 허위사실 공표에서 이 행위 부분을 없애는 거로 해서 지금 그 공직 그렇죠. 그것도 좀 없애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법으로 덜어내서 면소하는 거 이렇게 하나씩 뜯어내는 거예요. 뜯어내도 안 없어지는 게 있잖아요. 그렇지. 그럼 남은 이제 빵은 한꺼번에 특별법으로 탁 털면서 그날 또 치맥 파티 할지 모르지만 이런 일의 빌드업을 위해서 하나씩 착착 시나리오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라고 중앙일보 사설은 말합니다. 그게 말이죠. 그러니까 아마 이런 얘기도 돌아요. 그 지금 우리 용산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할 거다. 야, 우리나라 검찰은 우리나라 특검은 왜 저 미국 사례를 모르냐. 예. 트럼프가 두 번째 대통령 당선된 다음에 트럼프도 여러 가지 혐의로 계속 수사가 진행되어 왔거든요. 특검이. 그런데 당선되자마자 특검이 일괄적으로 기소를 취하해 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거기는 논란이 지금 없어져 버렸어. 예, 그런 이런 논란이 사법 리스크, 트럼프 사법 리스크. 물론 트럼프가 대통령 떠난 다음에 이게 어떻게 되살아날지는 이제 또 두고 봐야 될 물이지만 현재는 없어졌어요. 그게. 아마 미국은 그 확정 판결 안 난 거에 대해서 사면이 가니까 셀프 사면을 하고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미국하고 우리가 법 체계가 좀 달라서 우리는 그렇게 셀프 사면도 하기가 어렵고 특히 우리는 확정 판결이 안 난 거는 사면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걸 일거에 공소를 다 없애라. 이거는 그냥 법으로 해서 검찰은 안 할 수가 없게 만드는 그런 법으로 결국 마지막 최종 뒷정리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점점 저는 처음엔 이 얘기를 처음에 하잖아요. 그러면 그 법률가들이나 변호사들한테 제가 방송에서 해보고 사석에서 술 한잔하면서 해보면 장 국장님 그렇게까지는 어려울 겁니다. 이건 너무 조금 법률가가 아니시니까 너무 강하게 상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점점 이제 그런 그분들이 틀렸어요. 그런 친구들이 나타나서 그 법률가 만나서 자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법률가들이 차라리 설마 이렇게까지는 안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 법률가가 아니니까 오히려 상상력이 더 강렬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 강렬한 상상이 맞아 들어간다 그래서 요즘은 제 말씀에 이제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서울중앙지검은 말할 것도 없고 대검찰청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근무하는 곳 검찰의 사실은 본부 헤드쿼터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대검찰청입니다. 대검이라고 줄여서. 근데 대검 내부도 용광로처럼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다. 아시아경제, 동아일보 이제 연달아 보도를 해드리면 동아일보는 대검의 검사장 18명도 노만석 총장 대행에게 사퇴하라 뭐 그랬다는데 대검에 하면 검사장 18명은 알고 검사장 등 18명이 알까 싶습니다만 네, 계속 좀 전해드릴게요. 네, 아시아경제가 뭐라고 했느냐. 평검사들인 대검 연구관들이 회의를 열고 노만석 차장검사에게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자진해서 사퇴할 것을 건의하기로 오늘 아마 건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검찰총장의 참목격인 대검 부장검사 검사장들도 항소 포기 과정에 개입한 박철우 반부패 부장을 제외한 모든 부장검사들이 노 차장검사가 용퇴해야 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검부터가 곧 붕괴되게 생겼어요. 그렇습니다. 뭐 전국 일선 검사장 중에서도 18명이 그 노만석 대행에게 결정을 하라라고 하는 입장문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뭐 제가 볼 때 이거는 지금 아직 오전입니다만 오늘 오후가 되면 될수록 오늘 밤이 되면 될수록 내일 오전이 되면 될수록 더 이 파문은 커질 거고 이거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만석 총장 대행이 만약 사임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 책임져야 될 사람은 정성호 법무장관이 되는 거고
아마 정성호 법무장관한테 분명히 비난의 화살이나 책임지라는 비난이 갈 겁니다. 지금 현재도 가 있지만 예. 이제 그것이 본격적으로 거기에 초점이 딱 맞춰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성호 법무장관. 예. 그 정성호 법무장관이 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대통령실의 민정수석이냐 정무수석이냐 예. 이쪽에서 어떤 지시가 있었느냐 그렇습니다. 어떤 교감이 있었느냐 그렇습니다.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고 예. 그 다음은 이재명 대통령이다. 뭐 근데 아마 이재명 대통령까지는 불이 안 번지도록 어떻게든 뭐 방화벽을 쌓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러나 그 방화벽들이 지금 하나씩 둘씩 정말 어떻게 보면 들끓는 민심의 그 포화를 견디지 못하고 방화벽이 계속 약화될 거는 뭐 분명해 보입니다. 분명해 네. 보입니다. 예.